네, 안녕하세요. 성한 로로쌤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조선주와 해운주에 대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선주는 과거부터 그렇게 썩 선호하지 않는 업종이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아실 텐데요. 작년 말부터는 제가 올해 2분기 정도부터 조선주 실적 턴어라운드 예상된다. 제가 썸네일에도 적어드렸죠. 그러면서 이제 전망을 좀 다르게 말씀드리기 시작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자, 그래서 본론으로 넘어가서 왜 그런지를 한번 설명드려보면은, 우리나라가 조선업종이 발달할 때 처음부터 세계에서 뭐 가장 좋은 기술력을 갖고 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본에서 이제 이 조선 쪽에서 강력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던 것을 우리나라가 이제 저렴한 가격으로 해서 하나 둘 수주를 받아오면서 이제 키워 나갔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는 우리도 당당하게 세계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정도의 최고의 기술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랑 똑같이 중국이 발전하기 시작하면서 가격적으로 더 메리트 있게, 예, 싸게, 가격적인 메리트 있는 이제 뭐 이런 선박을 만들다 보니까 이제 고부가 가치의 기술력이 들어가는 고부가 가치 선박 외에는 이제 중국에서 이제 발주를 많이 가져갔죠. 우리나라에서 일부 가져온다고 해도 마진을 좀 줄여서 가져와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조선업종을 제가 한동안 이렇게 썩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도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조선업종 외에도 제가 흔하게 예를 들어 드리는 걸로 뭐 락앤락 같은 밀폐용기 많이 말씀드립니다. 락앤락이 처음에 나왔을 때는 어마어마한 인기였죠. 선풍적이었고 이게 거의 뭐 혁신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국물 요리가 많고 특히 김치 같은 경우도 용기에 많이 보관을 하는데 뒤집었는데 한 방울도 새지 않는 거죠. 밀폐용기가. 대단한 기술력이다라고 해서 중국에서도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조금 지나니까 중국에서 이 기술력을 흉내내서 이제 소위 말하는 짝퉁, 모조품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뒤집었더니 조금 새긴 해요. 한 방울 한 방울 뚝뚝 떨어지긴 하는데 완전 밀폐용기 아니어도 쓸만하다는 거죠. 근데 가격은 5분의 1 이런 식입니다. 그러다 보니 만 원의 락앤락 안 사고 2천 원의 모조품을 사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기술력을 발전시켰더니 중국도 나중에는 밀폐용기를 결국은 개발하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기술을 따라잡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이제 조선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좀 어려운 시기를 보내다가 지금은 이제 LNG선 쪽으로 해서 고부가치선 쪽이 이제 LNG선 쪽으로 해서 고부가치선 쪽이 메인이 되다 보니까 여기서 우리나라가 다시 한번 우뚝 솟아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 3월 글로벌 선박 발주 수주량 봤을 때 제가 반도체 쪽에 트랜스포스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제 조선해운 쪽에서는 클락슨 리서치, 영국의 클락슨 리서치를 많이 말씀드리는데 발표한 결과를 보면 3월에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51%를 수주를 합니다. 1위죠, 당연히 절반 넘었으니까. 2위는 중국이고 42%를 수주합니다. 거의 둘이 다 해먹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일본은 4%밖에 안 됩니다. 이 정도로 우리나라가 지금은 다시 한번 조선업종이 살아나기 시작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가시면 왜 오늘 조선업종을 설명드리는지 조금은 이해가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동안 제가 좀 부정적으로 시각으로 바라봤어도 지금은 조금 다르게 볼만하다 이런 것이죠. 거기다가 이 조선업종에 대해서 우려감을 갖는 시선 중 하나가 최근 인플레이션 때문에 원자재 가격 어마어마하게 인상된 거 다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이제 철강 업체들하고 조선업체니 뭐 자동차 업체니 가격 협상한다라는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철강 가격 올려달라, 얼마나 올릴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은 원자재 가격, 이 원가가 올라갔으니까 좀 불안해야 되는데 이 LNG선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기술력이 더 위에 있다 보니까 자신 있게 성과를 인상해 버립니다. 가격 경쟁으로 해도 우리가 가격을 높여도 어차피 우리한테 수주를 줄 거 아니냐라고 해서 성과를 그냥 인상해 버립니다. 그리고 우리뿐만 아니라 중국도 인상하고요. 그래서
LNG 운반 선박 뭐 최근에 나온 어제도 뭐 강하게 나왔던 뉴스 중 하나가 카타르에서 이번에 대규모 LNG 발주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예정돼 있던 것이죠. 코로나 때문에 조금 밀렸지만 어, 이 발주를 2019년 가격으로 해달라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9년 가격은 1억 8,600만 달러입니다. 1억 8,600만 달러입니다. 근데 현재 가격으로 그러니까 3월 말 기준으로 가격이 2억 2천만 달러입니다. 거의 뭐 이 정도면은 날강도 수준이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해서 수주를 받았을 경우에 우리나라가 손실 보는 금액은 거의 6조 원 가까이 됩니다. 6조 원 가까이 손실을 보면서 우리가 어, 이 제안을 받아들일 이유는 없다라고 봅니다. LNG 선박 같은 경우는 단연 세계에서 가장 좋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과 인상되는 부분대로 또 급하면은 급한 쪽에서 먼저 요청을 하겠죠. 그래서 급한 놈이 양보한다라는 것처럼 조선사들은 지금 급하지 않아요. 선박 발주량 보세요. 어마어마하게 발주가 돼 있고 이미 쌓여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급하지는 않을 것이다. 물론 받아야겠죠. 수주는 당연히. 그런데 급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너무 과하잖아요. 이게 선박 이 가격이 2014년에 이 가격을 측정하기 시작한 게 2억 500만 달러로 시작해서 매년 하락해서 2017년에 1억 8,200만 달러까지 내려갔는데 그거보다 고작 400만 달러 높은 가격으로 해달라는 거는 억지에 가깝죠. 그러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난항을 겪고 있다라고 하는데 카타르 측도 알고는 있을 겁니다. 그냥 가격을 조금 깎아달라고 얘기하기 위해서 2년 전 가격을 들이밀었을 것이고 이제 3년 전 가격이 되겠죠. 이 가격을 가져왔을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뭐 소식이 나올 텐데 이 가격보다는 조금 더 높게 측정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은 당연한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가격을 뭐 한국 하나로 따지면은 이미 한 대에 2,800억 정도 가까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이 정도로 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여기서 그러면은 이 원자재 가격 인상이 문제가 크게 되지 않는다. 성가 인상으로 이제 해결을 한다라고 하면은 리스크가 하나 남아있다라면 이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과거에 우리나라가 중국에 이제 수주를 많이 뺏기면서 이제 불황이 왔었죠. 그래서 이 조선업종에 계시는 분들, 기술자분들이 이제 많이 일자리를 잃었는데 그러다 보니 다시 호황이 오기 시작하니까 기술자분들이 부족하게 되는 현상. 이 인력난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인력. 자, 중국에서 우리나라 기술자분들을 아무리 데려가고 설계를 아무리 따라오려고 해도 안 되는 게 조선업종 같은 경우에는 뭐 수중에서 용접을 하고 특수한 기술력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런 기술자분들을 한 분을 양성하는데 대충 15년 이상은 있어야 기술자분들이 업계에 계신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5년 이상은 있어야 그래도 기술자다. 물론 그 경력이 안 되셔도 기술자라고는 하지만 진짜로 이분들이 베테랑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15년 이상 되신 분들. 이런 분들을 중국에서 다 데려갈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런 기술자분들이 부족하지만 않으면은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인력난 부분만 잘 해결이 되면은 이 부분만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고 이것만 해결이 되면은 크게 문제가 없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조선업황 같은 경우는 당분간은 지금 이제 온실가스 줄이고 이제 뭐 탄소 절감 쪽으로 진행하면서 이제 친환경 쪽으로 가다 보니까 LNG 쪽으로 이제 집중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앞으로 당분간은 계속 수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뭐 밀려 있는 수주들도 있고요. 그러니 뭐 걱정할 단계는 아니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 보시면은 다시 한번 상장을 한 다음에 이 종목이 6개월 동안 횡보를 합니다. 이렇게 횡보를 하면서 박스권에 갇혀 있다가 드디어 지난달 말부터 돌파하기 시작해서 이달 초까지 넘어갑니다. 그리고 추세를 예쁘게 만들었죠. 자, 상승 추세 만들고 어떻게 됐느냐? 이번 주에 고점을 달성하고 휴식을 취합니다. 이번 주 16만 원대를 찍고 16만 원대를 한번 터치하고 내려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4만 원을 오늘 간신히 딱 지켜주는 모습인데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14만 원 유지해주면 좋고 14만 원 이탈한다라고 하면은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14만 원 쪽을 관건으로 놓으시고 다음 주 중반이나 후반 정도에부터 해서 서서히 이제 모아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 14만 원 이탈했다라고 하면은
바로 아래서 매수하기보다는 한 13만 원 부근까지 내려올 때까지 좀 기다려 보세요. 그러면은 가격적인 메리트가 좀 더 생기는 거고, 그게 아니다라면 굳이 밑에서 벅벅 길 때 사지 마시고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14만 원을 회복할 때 매수하셔야 조금 더 시간을 아낄 수 있고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이 종목들을 뭐 실적을 이제 간단히만 보여드리면은, 자, 간단히만 보여드리면 예상 실적을 보시면 올해 작년까지만 해도 계속 이제 적자 행진을 보이다가 올해 같은 경우에 1분기 실적이 119억 영업이익, 119억 이제 적자 정도로 보이죠. 그리고 나서 올해 예상치를 봤더니 1229억 흑자되지 않겠느냐라고 예상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라는 것은 2분기 혹은 2분기 이후에 흑자 전환 가능성을 엿보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도 느끼실 거라 생각합니다. 실적이 턴어라운드 되는 기업, 주식시장이 영원한 테마는 딱 두 가지 있다라고 하죠. 실적 턴어라운드 테마 그리고 M&A 테마, 이 두 개는 끝나지 않는다. 이 두 가지 테마는 영원하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실적이 턴어라운드 되는 테마다. 특정 기업이 아니라 현대중공업뿐만 아니라 현대미포조선도 마찬가지고요. 현대미포조선은 예상치가 올해 1분기부터 아예 흑자 전환되는 예상치가 나오고 있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도 올해 이제 적자로 예상은 되는데, 작년에 조 단위로 적자가 나온 거에 비하면은 뭐 물론 기업 자체에도 좀 문제가 있었지만요. 그리고 그 주인을 찾았다가 이제 글로벌 반대에 의해서 이제 현대중공업으로 이제 못 넘어갔는데 다시 뭐 재매각할 수도 있고, 중요한 거는 기업이 적자를 탈피하게 되면은 매각하는데 당연히 유리하겠죠. 그래서 이제 대우조선해양을 주인을 찾는 것도 오히려 흑자 전환한 후에 찾아도 괜찮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과거에 하이닉스가 주인 찾을 때 적자에서 흑자 전환한 다음에 흑자 전환하고 나서 뭐 배당을 주당 50원을 주면서 우리 배당까지 주는 기업입니다라고 어필해가지고 SK에 인수가 됐죠. 피인수가 됐죠. 그런 것처럼 대우조선해양도 지금 당장 안 팔린다라고 하면은 판매가 안 된다, 매각이 안 된다라고 하면은 흑자 전환하고 나서 주인을 알아보는 것도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대우조선해양도 올해까지는 한 700억 정도 뭐 예상치는 이제 적자 행진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부분도 금방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매출액이 다시 좋아지는 거 보시면은 쉽게 느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트를 봤을 때는 현대중공업 14만 원 회복될, 이탈하면 회복될 때 유지해주면 제일 좋고요. 만약 이탈하면 13만 원 구간 가던가 13만 원 회복될 때 본다라는 거. 그리고 현대위포조선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좋은 추세로 요즘 올라왔죠. 그래서 현대기포조선도 요 83,000원 구간 정도, 요 구간만 이탈하지 않으면 되고 85,000원 유지해주면 뭐 가장 좋고요. 그래서 이 두 종목이 가장 추세가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주인을 못 찾아서 사실 주인을 찾았는데 뭐 인수합병하는 부분에 있어 반대에 의해서 이제 우리 기업끼리만 합의되면 되는 게 아니고 반도체도 그렇고 조선도 그렇고 전 세계에서 반대하면은 너무 독과점 아니야? 라고 해서 반대하면은 합병을 못하는 경우가 있죠. 이번 케이스가 또 그런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우조선해양도 최근에 좀 살아나기 시작했는데 2만 원 후반대를 못 넘어가고 있습니다. 2만 원 후반대, 28,000에서 29,000원 사이를 넘어가는 게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요 구간 넘어가면 다시 한번 이제 추세는 만들어갈 수 있다. 29,000원 넘어가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해운주는 간단하게만 보고 넘어갈게요. 자, 뭐 HMM이 2020년도부터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상승을 보였었죠. 그래서 테슬라와 비견되면서 자, 이 HM의 별명이 이 당시에 3,000원에서 4만원까지 올라오면서 HM을 흠슬라라는 별명을 붙였죠. 테슬라처럼 엄청난 상승세를 보였다라면서. 자, 이게 왜 이렇게 됐느냐? 코로나 때문에 2019년 말부터 해서 2020년 초에 중국이 봉쇄 조치를 당했었죠. 그러면서 이제 이 봉쇄 이후에 물동량이 엄청나게 증가하면서 해운 운임 가격이 폭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국의 이제 상하이 컨테이너 지수 엄청나게 올라가고, 우리나라도 택배 문화가 굉장히 발달한 거, 비대면 문화가 발달한 거 기억나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봉쇄돼 있던 부분이 풀리면서 물동량이 늘어나고 운임 가격이 올라간다.
그래서 해운주 같은 경우도 리스크라고 따지면 유류비가 최근에 올라가면서 부담이 되는데 이 부분을 물동량과 운임 가격 상승으로 해결을 볼 수 있다. 근데 최근에 14주 연속으로 상하이 컨테이너 지수가 하락을 하고 있고 이제 원자재 쪽인 BDI 지수 같은 경우도 하락을 하고 있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좋게 보느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최근 상황을 보자고요. 최근에 왜 이만큼 어려움을 겪으면서 내려왔죠? 자, 3월 이때부터 보면은 HM이 반등하다가 조정을 받기 시작하는데 그 후로 음봉밖에 없어요. 매일 그냥 뭐 매도 세력이 더 우위를 점합니다. 왜? 상해 봉쇄 조치가 내려졌죠. 상해 봉쇄 조치 내려지면서 이제 물동에 딱 막힌 거예요. 이것을 최근에 봉쇄 조치가 해제되면서 다시 한번 물동량 증가하면서 2분기부터 해서 해운 우민 가격이 급등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치 코로나 초기 봉쇄 이후를 떠올리듯이 물론 그때만큼 올라가진 않습니다. 그래도 이번에 한번 막혔던 구간이 한번 뻥 하고 뚫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상해 봉쇄 해제로 물동량이 폭증한다라고 하면은 HMM, 뭐 대한해운 이런 쪽이 당연히 좋아지는 것이고 페노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실적 같은 경우도 1분기에는 전년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뭐 2배 이상 성장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죠. HMM, 페노션 모두 그렇다라고 하면은 지금 구간에서 최근에 3월부터 해서 이제 뭐 거의 2달 가까이 돼가네요. 그래서 이달 말 되고 다음 달 초 되면은 이제 한 2주도 안 남았죠. 한 열흘 지나면 한 2달 되는데 이 정도까지 조정을 받았다 쉬어간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이제 반등을 모색할 수 있는 이유도 만들어졌고 그리고 가격적으로도 굉장히 메리트 있는 구간이 됐다라고 보시면은 HM 같은 경우 지금부터 다음 주 정도 노리고 해서 다음 주부터 해서 좀 모아가는 과정이 나오면 가능성이 좀 있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페노션도 마찬가지고요.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해당 종목들을 살펴본다라고 하면은 보시면은 자 HMM 같은 경우 보시면 외국인이 HMM을 최근에 좀 많이 매도를 해가지고 이 부분이 좀 부담이 됐는데 이거 당연한 것 같아요. 당연한 것 같아요. 이거는 이 상해 봉쇄 이후로 당연히 뭐 수급이 좋을 수는 없었겠죠. 그런 가운데 4월 중순부터 해서는 기관이 좀 어느 정도는 받아주기 시작을 합니다. 개인만 사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최근 일주일 사이에서는 개인들이 좀 매도를 조금 하면서 중간에 뭐 강력하게 사긴 했지만 매도를 일부 했다가 매수했다가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나오죠. 자, 이 사이에 기관들도 매집을 조금씩 해나가고 있다. 기관들은 무작정 하락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보는 가능성이 높다. 페노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관들이 최근에 특히 이번 주에 좀 강력하게 매수를 했죠. 페노션 같은 경우. 그리고 외국인들이 이번 주에는 매도를 했는데 최근에 이제 4월부터 해가지고는 페노션을 좀 매수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4월부터 본다라고 하면 기관과 외국인이 매수했다 매도했다 반복하면서 이제 서로 물량을 주거니 받거니 하는데 이 가운데 개인 투자자들이 어느 정도 좀 가져간 부분을 최근에는 좀 정리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면은 페노션 HM 같은 경우 충분히 좋다. 거기에 컨테이너 쪽에 좀 특화되어 있는 페노션은 이제 BDI 지수를 많이 보고 대한해운 같은 경우는 컨테이너 지수를 많이 봅니다. HMM은 둘 다 보고요. 대한해운 같은 경우도 2,700원 쪽으로 다시 수렴하면서 이제 힘을 많이 모았죠. 자, 그렇다라고 하면 대한해운 같은 경우도 이 물동량이 증가하게 되면서 좀 긍정적인 요인을 미치지 않겠느냐라고 보면은 이 해운주까지도 같이 다음 주에 조선주와 함께 좀 긍정적인 전망으로 좀 모아가는 방향을 실행하신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다음 달, 뭐 5월 달을 노리고 빠르면 다음 주에 올라가면 제일 좋고요. 5월 달을 노리고 충분히 준비를 할 수 있는 과정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조선주와 해운주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주변 분들께도 저희 채널 한 번씩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안전 투자하세요.